혹시 아침에 눈 뜨실 때부터 몸이 찌뿌둥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혹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더부룩하거나 젊었을 때처럼 근력이 탄탄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이런 불편함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고기가 우리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어떤 고기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활력을 앗아가는 반면 어떤 고기는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기가 해로운지 또 어떤 고기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마치 보물을 숨겨놓은 지도처럼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아줄 고기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우리 몸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고기 3가지와 반대로 우리 몸이 반드시 먹어야 할 고기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이 정보만 잘 숙지하셔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숨겨진 비밀이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살라미 같은 가공육은 정말 편리하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바쁜 아침 식사나 간편한 간식으로 냉장고에 늘 상비해 두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공육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공육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트륨, 즉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혈압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이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몸속에 쌓이게 되고 이는 붓기와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보존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고기의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미생물 번식을 막아 보존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가공육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대장암과 같은 암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트랜스 지방과 같은 불필요한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 지방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맛있고 간편해 보이지만 이 한 조각의 햄이나 소시지가 우리 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가 늘 먹던 김치찌개에 넣는 햄, 라면에 추가하는 소시지, 심지어 아이들 간식으로 주던 핫도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천천히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가공육과의 이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신 신선한 고기나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를, 햄 대신 닭가슴살을 넣어보세요.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공육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또 다른 고기 종류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과도한 지방이 많은 붉은 육류입니다. 물론 붉은 육류 자체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너무 높은 부위는 우리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지방층이 두꺼운 붉은 육류는 맛은 기가 막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혈액 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에 플라크를 쌓이게 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고혈압, 동맥경화, 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깨끗했던 혈관이 점점 끈적한 지방으로 뒤덮여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데
여기에 과도한 지방까지 더해지면 혈관 건강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 아무리 약을 열심히 먹어도 식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서리세 식관이가 약은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과도한 붉은 육류 섭취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나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PAH 같은 발암 물질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붉은 육류를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붉은 육류는 철분과 비타민 B7, B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지방을 피하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이나 갈비보다는 살코기가 많은 등심이나 안심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지방은 최대한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굽거나 튀기는 대신 찜이나 수육처럼 삶거나 끓여서 기름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해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해 과도한 지방이 많은 붉은 육류는 이제 조금 멀리해 보세요. 눈앞에 맛있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세 번째 고기는 바로 튀긴 육류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치킨, 탕수육, 돈가스 같은 음식들이죠. 스트레스 받을 때 혹은 특별한 날에 이런 튀긴 고기를 먹으면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튀긴 고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가장 해로운 지방 중 하나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나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포화지방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오래 사용한 기름이나 여러 번 재사용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산화된 지방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손상을 촉진하며 결국 만성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튀긴 기름 찌꺼기에 오염되어 염증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말이지. 튀긴 고기는 소화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는 속쓰림, 거부룩함,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이런 음식은 위장에 더욱 큰 부담을 주어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늦게 치킨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불편하고 개운하지 않은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튀긴 고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입니다. 또한 튀긴 고기는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닭가슴살을 그냥 삶아 먹을 때와 기름에 튀겨 먹을 때의 칼로리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높은 칼로리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많은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수많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관절염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체중 증가는 무릎과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이 물론 가끔 한두 조각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다 드시거나 매주 튀긴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튀긴 고기 대신 굽거나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해 보세요. 에어프라이어에 굽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기라도 조리법만 바꿔도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혈관과 위장을 위해 튀긴 육류는 이제 특별한 날에 아주 소량만 즐기는 음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몸에 좋은 고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터는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고기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첫 번째 고기는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그런 소용, 우리 몸에 필요한 보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들이 대표적이죠.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막게 하여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사한전 혈관이 깨끗하고 유연해지면 고혈압, 동맥경화, 신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마다 생선 반찬을 더 신경 써서 챙겨 먹는답니다. 생선은 소화도 용이합니다. 육류에 비해 섬유질이 적고 지방 구성이 달라 위장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게다가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생선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골절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G3회 정도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오이, 찜, 조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굽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름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선은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 뼈 건강을 모두 책임지는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채워주는 고기들을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두 번째 고기는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퍽퍽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닭가슴살은 여러분의 근육 건강과 면역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닭가슴살이 좋냐고요?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으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은 양질의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찾아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낙상 위험을 높이고 대사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겨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닭가슴살 섭취를 늘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확실히 몸에 활력이 생기고 근육이 다시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닭가슴살의 풍부한 단백질은 줄어드는 근육을 보충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닭가슴살을 섭취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한다면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여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와 항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직간을 모은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튼튼하게 하여 감기나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닭가슴살을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닭가슴살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원입니다. 지방이 적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 불량 걱정 없이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퍽퍽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잘게 찢어 닭게장이나 닭죽을 만들어 드시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간장 양념에 재어 닭갈비처럼 구워 먹거나 고르니 껌고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닭가슴살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근육과 면역력을 지켜줄 닭가슴살. 이제부터는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세 번째 고기는 바로 살코기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예전부터 보양식으로 많이 알려져 왔죠. 기운이 없고 몸이 허할 때 소고기를 먹으면 힘이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특히 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의 소고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여러모로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소고기는 빈혈 예방에 탁월한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철분 흡수율이 떨어져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빈혈은 만성 피로,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철분 부족으로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었는데 딴에 소고기를 포함하면서 훨씬 더 활력을 되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고기에 함유된 철분은 흡수율이 높은 햄철 형태라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철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고기는 비타민 B군, 무가 특히 비타민 B2B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기능 유지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성성이 부족할 경우 신경 손상이나 빈혈뿐만 아니라 기억력 감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위해서도 살코기 소고기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소고기는 닭가슴살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 유지와 성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소고기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 함량이 높은 삼겹살이나 갈비보다는 등심, 안심, 우둔살, 사태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리법 또한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굽는 것보다는 찜, 수육, 장조림처럼 삶거나 끓이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고기 미역국이나 맑은 국처럼 국물 요리로 드시는 것도 좋고 채소와 함께 볶아 먹는 것도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손바닥 크기만큼의 살코기 소고기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혈액과 근육, 뇌 건강을 위해 살코기 소고기를 똑똑하게 챙겨 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몸에 해로운 고기 3가지와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고기 3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고기 3가지는 바로 나트륨과 첨가물 범벅인 가공육, 그리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가득한 과도한 지방이 많은 붉은 육류,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을 생성하는 튀긴 육류였습니다. 고기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위장을 힘들게 하며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여 우리 몸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고기 3가지는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풍부하여 혈관, 뇌, 뼈 건강을 지켜주는 생선,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로 근육과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닭가슴살, 마지막으로 철분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살코기 소고기였습니다. 한간데 이 고기들은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선물과 같습니다. 그러는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가공육 섭취를 조금씩 줄여보고 튀긴 고기 대신 찜 요리를 시도해보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선 반찬을 밥상에 올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작은 발걸음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깨끗해질 것이고 위장은 편안해질 것이며 근육은 다시 탄탄해지고 기억력도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와 조언을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매 순간을 즐기며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